네, 벌써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후반전으로 들어갈수록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후장에 중요한 이 섹터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앞으로 이 시간에는요.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도 매일 네. 이 시간에 저와 네. 함께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본격적으로 오전장을 정말 뜨겁게 달군 섹터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섹터로는 재건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노딜, 종전회담 파행에 재건주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HD 현대건설 기계만 보더라도 이 중동 튀르키예 건설 장비 557대 수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대 급락에다가요. 그 나머지 종목들도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인지 아니면 탈출의 기회인 건지 들어갈 기회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종목이 개파락한 후에 일부는 좀 만회가 좀 되는 그런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파행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실 이 재건 관련해서는 저점 대비는 대략 한 5배 정도 주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만 들어서도 한 2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어찌 보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목에 차 있는 상황,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그래도 머리 정도까지의 트레이딩 영역은 남아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종전이 확정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국내 업체들 일부 업체는 분명히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다소간의 지금의 수준에서는 트레이딩의 룸은 남아 있겠으나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다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충분히 트레이딩 영역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요 종목군들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대동기업 이런 종목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섹터로는 재건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이 방산 꼽아볼 수 있겠는데 방위비 증액 소식이 있었죠. 힘이 없으면 당한다면서 안보 불안에 관련주가 강한 건데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지난주 신고가 이후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또다시 바로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방산주에 지금 과연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산은 실적이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파행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 GDP 5% 정도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로 한 82조 정도의 추가적인 그런 이제 룸이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사실 물론 이제 전 주말에도 유럽의 이런 방산업체들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지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다소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봤을 때 빠른 납기와 또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방산 쪽이 특히나 수출 쪽에서의 이런 마진 폭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줬던 것처럼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들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방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로는 조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30년간 매조 42조 군함, 여기에 더해서 10조 원가량의 MRO 발주에 국내 조선에 기회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에 하나오션은 이미 사흘째 올라오고 있고 한화 엔진의 경우에도 하락으로 출발됐는데 30분 만에 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11시 40분 지나가고 있는데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오후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단기 모멘텀은 아니겠죠? 일단은 저는 충분히 중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군함 관련된 이슈들이 좀 풍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함 쪽에 특화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그리고 하나시스템까지 필리조선소 지분을 60% 가지고 있는 하나시스템까지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제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군함을 수주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도크가 많이 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군함을 만들지 않더라도 경쟁사들이 군함을 건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뭐 상선이라든지 LNG 선박을 또 추가적인 또 수주를 또 타 업체들도 취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것은 뭐 비단 이 군함에 특화된 업체들뿐만 아니라 조선사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들은 뭐 아직까지 이것은 이제 아직 시작이다. 미국은 아직 발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은 긍정적인 이슈들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강한 섹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집중해 봐야 될 섹터로 넘어가 보겠는데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집중할 섹터로는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미 개별적인 이슈를 소화하면서 관련한 종목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올 바이오파마는 회기 의약품 지정 개별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 ABL 바이오도 항암제 논문 게재 소식도 있고 또 비보존 제약의 경우에도 진통제 관련한 개별 이슈가 있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 바이오를 제가 오늘 픽한 이유는 물론 조선과 방산도 상당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는 조금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바이오를 준비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1%대까지 크게 낮아진 그런 모습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번 달에 국내 바이오 회사들 뭐 임상의 발표 혹은 뭐 허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정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제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지아 이노베이션이 그래도 뭐 좋은 그런 임상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최근에 상승에 따라서 세론이 좀 나와서 오늘 현재는 시가 대비는 좀 밀려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듯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주요 종목군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 HLB 그리고 뭐 ABL 바이오라든지 또 퓨처캠 이런 회사들이 이번 달에 또 임상에 대한 그런 결과를 혹은 뭐 허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월 달에는 바이오 종목군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섹터로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 이 발표 일정을 대기하면서 관련한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의 대표 섹터로 바이오를 꼽아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금리와 연결해서 주목을 해볼 섹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바이오를 많이 조금 꼽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테크들 아무래도 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에 그래도 좀 더 비용에 대한 절감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일단 충분히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뭐 금리가 뭐 하향 안정화 된다는 것은 뭐 시장 전반에 걸쳐서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대표적으로 좀 부각되는 업종군들이 이런 업종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도 긍정의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 대표 섹터로는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섹터 내에서 위원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공략주 있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달경에 이제 국내 임상 2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퓨처캠이라는 회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방사선 의약품 그런 으로서 이제 전립선 타겟으로 국내 임상 2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현재 관련해서는 이제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는 제품이 재작년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고 첫 해부터 바로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 판매가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로서 최근에 빅파마들이 인수합병이 상당히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퓨처캠은 이미 국내 임상 2상의 중간 결과 값을 작년 10월에
전에 발표를 했었고요. 당시에는 사실 이제 31,000원대에서 오히려 좀 세론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밀려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최종의 결과값이 이달경에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제 작년에 포인트라는 회사를 이제 1조 8천억 가량의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요. 그 회사 대비도 상당히 더 큰 경쟁력이 있고 이미 시판 중인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대비도 지난 중간평가 값을 봤을 때 전체 생존 기간이라든지 또 이제 종양의 크기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는 객관적 반응률 면에서도 2배 이상 더 탁월한 결과를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충분히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이제 M&A 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퓨처캠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는 1.27%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매수가 어떻게 잡아보는 게 괜찮을까요? 예, 뭐 지금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달간 이 코스닥의 주요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도 기관의 매수가 가장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은 상승에 따라서 살짝의 좀 늘림목이 나오고 오늘 대략 한 21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난 임상 그 중간 결과가 발표했었던 당시의 고가 수준이 31,000원대인데요. 뭐 1차 타겟은 뭐 31,000원 정도로 해서 하셔도 뭐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결과 여하에 따라서 빅파마와의 조율까지 연결됐을 때는 충분히 고점 돌파도 가능한 상대적인 저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저는 공략 가능하리라 기대하고요. 선절 가격은 이제 21,000원으로 대략 한 10% 정도 볼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퓨처캠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31,000원,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몇 시에 진행하게 되죠?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2시 반부터는 이제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장 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장마감까지 공개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